네, 최근에 김경문 감독님 인터뷰에서 문현빈 선수를 경우에 따라서 중견수로 기용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죠. 뭐 김경문 감독이 어떤 인터뷰를 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또 왜 그러냐 뭐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고 뭐 자주 계시죠. 뭐 저도 뭐 그럴 때가 있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문현빈 선수 상황에 따라서는 중견수 기용할 수 뭐 중견수 붙박이 해놓고 그냥 받고 키우겠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문현빈 선수가 중견수 수비에서 두각을 보이거나 뭐 원정 경기에서 공격이 조금 필요한 상황, 공격에서 대량 득점이 먼저 필요한 경기나 뭐 이럴 때는 문현빈을 중견수로 기용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의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현빈 선수가 준수한 수비력을 보여주면 이 선수가 23시즌 신인 시즌에는 중견수로 많이 나왔었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결과가 그때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잦은 포지션 변경이 이런 젊은 선수들에게 부작용을 줄 수도 있는 노릇이기 때문에 물론 걱정이 되는 건 맞지만 그 정도까지는 뭐 구단 수뇌부에서 코칭 스태프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이글스는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1군에서 뛰었던 주전으로 뛰었던 혹은 유망한 자원으로 평가받았던 외야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건 하나이글스 자원 중에 외야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팀이든 1군 캠프 가고 2군 캠프 가는 외야 수는 많습니다. 근데 하나가 유독 외야에서 네임드들 그러니까 1군에서 뛰었던 그리고 어느 정도 성적을 보여줬던 외야가 많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중견수가 없습니다. 한 명씩 한 명씩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요나단 페라자 일단은 이 선수는 절대로 24시즌 여름에 그랬던 것처럼 지명타자로 나와서는 각이 안 나옵니다. 팀이 각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 굉장히 비싼 값으로 쓰는 선수이기도 하고 요나단 페라자가 지명타자 자리를 차지해버리고 수비 포지션을 못 먹어주면 사실 뭐 돈도 돈이지만 국내 선수들의 포지션의 유동성이 완전 죽어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지명타자는 연차가 조금 쌓이고 이제는 수비가 어려워진 베테랑들이 차지를 해야 되는데 페라자 같은 외국인 선수가 차지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페라자는 반드시 이번 시즌에 외야 자리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건 이제 수비력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겠죠. 뭐 25시즌 트리플 A에서 이 선수의 수비력이 많이 좋아졌다는 평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현빈 선수 이번에 이제 WBC 승선을 했죠. 중견수 자원으로 성공을 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 중견수 올인하겠다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외야 수비 훈련을 열심히 하고 또 이번에 박혜민 선수에게도 레슨 받고 열심히 붙어 있고 하니까 뭐 기대를 해보죠. 그리고 김태현입니다. 김태현 선수는 내야 쪽으로 갈 수도 있다. 네, 실제로 마무리 캠프에서는 내야 쪽에서 훈련하는 모습이 많이 포착이 됐거든요. 근데 김태현 선수도 사실은 언젠가는 한화이글스의 주전으로서 뛰었던 경험이 있는 선수고 실제로 좋은 기록을 퍼포먼스를 기록했던 시즌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진영 사실 지금까지 4명의 선수를 언급했는데 어떤 팀에 갔을 때는 주전으로 뛰어도 무방한 선수들이 벌써 4명이나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한화이글스가 중견수가 없지 외야 자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야수들의 뎁스 자체가 굉장히 많이 채워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진영도 지난 시즌 전반기까지는 굉장히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다만 이제 이진영 선수는 중견수로서의 어떤 경쟁에서는 이탈해 있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 시즌까지의 기용의 폭을 보면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고요. 임종찬입니다. 근데 이 임종찬 선수는 저는 그래요. 제가 2023년에 유튜브 이글스 에브리데이 처음 시작할 때 임종찬 그때 당시 군대에 있었죠. 임종찬 제대해가지고 포텐 만개하면 이 선수는 진짜 크게 될 선수다. 뭐 한화이글스 진짜 중심 타선 배치될 수도 있는 선수라고 하면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보자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 인내심이 이제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그거는 재밌는 건 임종찬은 오는 감독님들마다 이 임종찬 선수에 대한 미련을 가져요. 수베로 감독, 뭐 최원호 감독, 김경문 감독님 이번 캠프에도 임종찬 1군에 데리고 가는 거 보면 분명히 가지고 있는 툴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일 텐데 과연 그 기대에 임종찬이 부응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임종찬은 거의 이제 기회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 예. 26 스프링 캠프에서도 시범 경기에서도 두각을 보여주지 못하면
1군에 이렇게 자주 콜업되는 게 이런 일들이 이제는 벌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봐요. 그 다음 이원석 선수인데 그나마 1군 스프링 캠프 가는 선수 중에 몇 안 되는 중견수 가능 자원이죠. 제 생각에는 이원석 선수는 이제 김경문 감독님 머릿속에 무조건 주전으로 이원석 선수를 많이 내보내야지 라는 생각은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왜냐면은 한화이글스의 시즌 기조 자체가 이제는 수비 위주의 팀에서 분명히 점수를 많이 내는 컨셉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원석 선수가 공격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원석 선수는 아마도 제한된 롤, 그러니까 대주자 역할이겠죠. 그런 제한된 롤을 부여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권광민인데 제가 아까 임종찬 선수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권광민은 기회가 많이 남아있을 것 같은, 이건 농담이지만 뭐 약간 좀비 마냥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느낌? 결국은 이 선수도 툴이 좋은 선수고 그렇기 때문에 기대에 좀 부응해서 진짜로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 좌투수 상대 극악의 모습을 극복할 수 있을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민, 툴 자체로만 놓고 보면 이 유민 선수는 저는 굉장히 기대가 돼요. 좌타석에 임종찬이 있으면 우타석에는 유민 선수가 있거든요. 이 선수는 맞으면 진짜 넘어가는 선수인데 잘 안 맞죠. 그러니까 헛스윙 비율이 아직까지는 너무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1군 캠프까지 합류를 했다는 건 이 선수에 대한 그 툴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 선수 이름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아마 다음 주에 있을 호주와의 연습 경기에 이 선수는 무조건 경기에 출전을 많이 할 거거든요. 왜냐면은 호주와의 연습 경기 3연전 끝나면 이 중에 뭐 거의 한 20% 30%는 2군 캠프로 갈 거기 때문에 말이죠. 자, 그리고 오재원 선수입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호주와 연습 경기에서 이 선수 어떤 활약을 펼치는지 지켜봐야 된다. 이 오재원 선수는 뭐 제가 이번 겨울에 워낙 많은 콘텐츠에서 다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중견수 쪽에서 오재원 선수가 자리 잡아주면 하나이글스는 아무런 걱정이 사실 없어요. 코너 우익수 좌익수 이쪽은 백업까지 해가지고 수두룩합니다. 어떤 팀에 내놔도 그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이 막 수비가 되게 중요한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공격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혀 걱정이 없어요. 근데 중견수가 없어서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오재환 선수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강백호, 사실은 지금 1루 수비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하죠. 강백호 선수는 뭐 외야로 나오지는 초반은 않을 것 같아요. 이유는 최은성 선수가 일단은 몸 상태가 100%가 아니죠. 일단 적어도 공격은 가능하지만 수비 쪽에서 제 컨디션을 발휘할 수 없는 발가락 상태이기 때문에 강백호가 1루로 많이 나올 것 같고, 두 선수가 지명타자 슬롯 번갈아 가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 한번 해봅니다. 2군 선수 명단을 봐도 뎁스가 좋기는 좋아요. 여기에 이제 최인호 선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고 최인호가 1군 캠프에 안 가고 권광민이 가는 걸 이걸 납득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김기태 코치님께서 이제 2군 타격 코치로 새롭게 오시면서 최인호 선수 같은 좌타 유망 자원에 대한 그런 어떤 가능성들을 조금 더 넓게 보는 게 아닌가라고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요. 최인호가 결국은 알을 좀 깨고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김해찬 선수는 23드래프트입니다. 군대 일찌감치 다녀와서 2군 이번에 캠프 명단에 들어왔거든요. 2군 캠프 명단에 들어왔다는 건 언제든 1군도 두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고, 최윤호 이 선수는 육성 선수예요. 26 육성 신분으로 이렇게 들어온 선수고 구단에서도 기대를 하는 선수입니다. 이도훈 선수도 신인 선수고요. 최윤호는 육성 신인이고 이도훈 선수는 퓨어 신인이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민재 선수도 있는데 이제 이민재 선수는 4월에 군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아섭이 이제 계약을 했죠. 손아섭 선수에게 아마도 계약을 할 때 한화이글스에서는 너를 1군에 무조건 박아두고 쓸 수는 이제는 없다. 우리가 유망주가 많다. 손아섭 선수는 그 부분까지 오케이를 한 거기 때문에 진짜 자존심 다 내려놓은 거거든요. 마치 신인 시즌에 그랬던 것처럼 손아섭 선수가 이제 경쟁으로 뚫고 올라가서 과연 자리 잡고 본인이 그렇게 꿈꾸는 3,000안타까지 가능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한화이글스는 외야 자원, 뎁스는 진짜 좋아지긴 했어요. 그건 부정할 수 없다. 중견수 문제가 이번 시즌에 해결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혹은 여러분들께서 기대하는 라인업 선수는 어떤 선수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글스 에브리데이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요즘에 배달 떡볶이가 솔직히 너무 비싸다고요. 한 2만원 막 3만원 막 이렇게 되는데,
한 봉지에 5,000원이 안 됩니다. 배송료를 포함해도. 네, 퀄리티도 보장이 된다. 이거는 이따가 먹으면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종류도 국물 떡볶이, 짜장 떡볶이, 마라 떡볶이. 요즘에 마라탕이 또 인기인데 가성비가 정말 좋다.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세 접시가 12,000원이 안 돼요. 오리지널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다. 짜장 떡볶이 매니아층이 있잖아요. 맛있다. 그리고 요즘 대세 마라맛. 저는 마라탕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와, 저는 이게 대박인 게 보통의 마라맛을 표방을 하면 흉내만 내거든요. 이거 정통적인 마라맛이 딱 스며들어 있어요. 저는 그렇다 치는데 그러면은 어른분들 입맛은 어떨지 60대 저희 장인어른 한번 모셔봤습니다. 아버님 여기 오리지널 떡볶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이니까 그냥 요거는 짜장? 마라 냄새가 확 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랍니다. 너무 맛있어요. 너도 한번 먹어볼래?